안녕하세요. 말순아지매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열무김치를 담으면서 살림하는 재미도 또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멘토를 찾으세요. 첫 번째 멘토는 정신적인 멘토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멘토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멘토입니다. 왜 이렇게 멘토가 많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모든 게 완벽한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자기만의 장점, 단점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부족한 점이 다 스스로 있다고 다 생각하고 늘 배우려고 노력하고 계실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멘토가 이렇게 많으냐?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곳에서 그 부분의 멘토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방편으로 직업이 있게 되면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예능직에 가지고 있든 비즈니스적인 멘토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인관계를 하는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사회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면서 또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멘토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멘토, 정신적인 멘토. 저는 저희 친정 아버님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친정 아버님은 서당 훈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참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저도 아버님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많이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모습은 어머니를 닮았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님한테 저는 한 대도 회초리를 맞아본 적이 없었고요. 욕 한 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아이들한테 회초리 한 대 안 때리고 욕 한 번 안 하고 키웠습니다. 꼭 체벌을 한다고 야단을 친다고 해서 사람이 반듯하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그거를 일깨워주면 스스로 또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또 다시는 또 그거를 되풀이하지 않는 게 사람인지라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저는 아이들을 한 대도 때리지 않고 키웠거든요. 그건 저희 아버님의 영향입니다. 어머님한테도 한 대도 안 맞아봤어요. 아버님이 서당 훈장님이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당에서 체벌을 할 때 있죠. 그럴 일이 있어도 안 하시고요. 아버님 방식은 좀 특별했습니다. 서당 학생들이 그 당시 어려운 시국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다니고 중학교를 못 가는 그런 오빠들이 많았어요. 그나마 여자들은 서당도 안 보냈습니다. 근데 한 15명 정도 우리 사랑방에서 한문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늘 그 서당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에서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그 당시 중학교 때 한문이 없어지는 바람에 한문 공부를 못했는데요. 서당계 3년으로 한문을 조금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숙제를 안 해오면은 그 오빠들한테 어떻게 벌을 주셨냐면은요.
종아리를 10대 맞을까? 아니면 종아리를 20대, 많이 잘못한 그 오빠들한테는 20대를 맞을까?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동생한테 절을 5번 할까? 그렇게 하면은 다들 오빠들이 저한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거의 하루에 절을 몇 번씩 받으면서 몇 년을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버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그때 해초리를 때리지 않고 저한테 절을 시키셨냐고. 그랬더니 절하는 게 더 그 오빠들한테는 더 큰 벌이었다. 동생 같은 사람한테 절할 때 그 마음이 어쩌겠니. 그래서 다시는 잘못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너를 귀하게, 네가 귀한, 스스로 귀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게 하려고도 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구나 하고 정말 마음으로 좀 감동이었습니다. 그 오빠들 저한테 절을 하면서 아이고 한참 어린 동생한테 이렇게 절까지 하고 다시는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점점 혼날 일을 적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 야단치는 일을 거의 안 했습니다. 또 신기하게도 그렇게 혼날 일을 별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님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그 인품이 좋으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뭐가 늘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은, 잘못은 스스로 깨닫고 느끼게 해서 스스로 벌을 받기를 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뭐 말썽을 부리거나 해서 훈육하실 때 너는 해초리 몇 대 맞으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5대요, 10대요. 그렇게 해서 본인 입으로 해초리를 맞을 거를 정하게 한 다음에 아버님은 다리를 걷고 배보자기에 딱 싸서 둔 해초리를 꺼내서 꼭 그 대수만큼 해초리를 드셨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한 대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오빠는 몇 번 맞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그 아버님이 혼낸 것 중에 뭐였냐면은 거짓말하는 거. 굉장히 그거 엄격하게 말씀하셨고요. 여자들은 그 몸가짐, 마음가짐,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그 늘상 말씀을, 아주 누누이 말씀을 저한테는 하셨어요. 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좀 힘들 때,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할 일이 있을 때도 아버님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래서 말로서도 항상 덕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머님과 아버님의 그 금슬 좋은 모습에서 저도 가정을 잘 화목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비즈니스 멘토는 또 어떤 부분이냐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제적인 문제에서 직업이 어떻든 간에 자영업을 하면 자영업을 하는 데에서, 아니면 요식업을 하면 요식업 하는 데에서,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학문에서, 저같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경우는 그쪽에서 성공하기 위한, 성공에 도움을 주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비즈니스 멘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분은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리더를 발굴을 해야 되고, 소비자는 소비자이고 리더는 리더인데, 리더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달리는 말에 째찍질을 해서 잘하는 분한테는 인정과 포상을 더하고, 못하는 분들한테는
그 소비자로서 재구매하는 거를 높이고 그분들이 우리 제품을 인정해서 떠나지 않게만 관리를 하되 리더는 특별하게 해야 된다. 상위 10%가 나머지 90%를 끌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리더 하나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했고요. 늘 시기시하고 통이 컸습니다. 시원시원하고 망설임이 없고 거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끌탕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단 내리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이 된 것도 그 비즈니스 모델, 그 멘토를 통해서였습니다. 굉장히 냉철하면서도 리더를 보는 안목이 뛰어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두고두고 제가 활용을 하고요.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요. 굉장히 모범을 보였어요. 늘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나 1,000만원짜리 시작했다, 3,000만원짜리 시작했다, 1억짜리 시작했다, 꼭 그거를 결과를 보여주고 만기돼서 탔다, 이거를 어떻게 주식에다 얼마를 투자를 했고 요거는 정기적금을 들었다, 아니면 땅을 샀다, 이런 식으로 늘 경제적인 부분까지 재테크 부분까지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재테크에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건데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어쨌든 재테크 쪽에서 돈을 불려야 될 때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서 그 부분을 참고 삼아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나 우리 가족들한테도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 계기가 된 게 그분입니다. 또 지금 현재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또 멘토가 있어요. 정말 헌신적이고 진심으로 파트너의 성장과 파트너가 수입을 가져가고 잘 살 수 있길 바라는 또 멘토가 한 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멘토 있죠? 사회적 멘토는 지인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그분을 통해서 제가 용기를 얻고 배워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회적 멘토 중에 세 사람이 있어요. 두 분은 남자친구 하나, 여자친구 하나입니다. 여자친구 한 사람은 진심으로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느껴집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멋있어. 잘할 거야. 힘들 땐 언제든지 얘기해. 하면서 저를 늘 도와주는 친구가 있고요. 그 친구는 가정을 너무나 원만하게 잘 남편을 존중하고 화목하게 살면서 경제적으로 정말 알뜰살뜰 살림도 잘하고 재테크도 잘해서 재산도 많이 경제적으로 부를 이룬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워도 하고요. 본받아야 되겠다. 정말 남편 흉 한번 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베풀고 삽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성공해서 베풀고 좀 보기 좋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남자친구 한 사람은 굉장히 덕담을 잘해줍니다. 너는 할 수 있어. 그래, 너는 잘하고 있어. 성공할 거야. 그런 말로 늘 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사회적으로 굉장한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 친구도 가정이 원만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정말 자수성가해서 국가에 이바지를 하는 그런 기업을 경영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정말 겸손하고요. 매사에서 늘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새로운 거에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친구 모습을 보면서 그 두 친구를 통해서 가와만사성도 배우고요.
도전하는 도전 정신도 배우고 또 살림을 늙고 나가는 주부로서의 모습,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아주 반듯하게 키우는 모습 속에 제가 많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게 된 친구입니다. 또 밖에서 고객 멘토가 한 분 있어요. 두 분이 정말 금술도 좋고 근데 배운 게 없으셨어요. 초등학교만 나와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을 하시면서 정말 직업도요 변변치 못한 직업이었는데요. 자녀분들 훌륭하게 키우면서 늘 그분은 남편을 만나서 호칭을 할 때 있잖아요. 본인의 남편을 호칭할 때 우리 집 대장님, 우리 집 최고 멋진 양반 늘 그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라고 부른 적도 없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집 대장님, 대장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존칭을 하고요. 말을 한 번도 반말이나 경어한 적도 없어요. 정말 깍듯하게 존칭을 하면서 남편을 존경하는 모습이 피부에 와 닿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정말 반듯하게 잘 커서 엄마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정말 아주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한 지금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하셔서 상가도 몇 개 사시고 그러면서도 지금 자영업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주 알뜰하고요. 검소하고 본보기가 돼서 내가 그분을 보면서 또 나도 가정을 이렇게 잘 유지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부분은 누구한테나 있어요. 정말 장점 하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분의 장점을 배우는데 적어도 이 세 분야에서 한 분 정도는 정신적인 멘토와 내가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멘토, 비즈니스 멘토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정해서 내가 어려울 때 그분들의 조언을 받고 또 그분들의 격려를 받고 때로는 정말 힘든 걸 도전할 때는요 굉장한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멘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그 힘을 솟구치게 하는 보약을 주는 저한테 그런 분들이 저는 바로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멘토 중에서 단연코 으뜸을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저는 60대 후반까지 정신적인 저의 지주 역할을 하고 계신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 그리운 저희 친정 아버님입니다. 또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를 만나서 20년 넘게 잘 할 수 있게 해준 비즈니스 멘토 두 분 지금 감사하고요. 지금은 같이 사업을 하지 않는 먼저 멘토 그분은 나중에 꼭 한번 만나서 감사했다고 덕분에 이렇게 제가 성장했다고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멘토 세 사람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늘 며칠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노후를 어떻게 멋있게 살자. 또 그 친구가 같이 제가 3년 후에 배낭 메고 캐나다 한 달간 배낭여행 한다고 했더니 저를 데리고 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배낭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고마운 멘토들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견뎌왔고요. 저도 다른 분의 멘토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배우고자 노력하고 변하고자 노력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다 보면 저도 누군가의 멘토가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 사람한테는 정말 절대 저 사람같이 되면 안 돼. 난 저렇게는 살지 않을 거야. 그 당사자, 배울 게 없는 그 당사자는 절대 되지 마시라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남은 여생 좀 더 알차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멘토들을 잊지 않고 많이 그 활용을 해서 성공하는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까 합니다. 오늘 밤이 많이 깊었어요. 밤 깊은 시간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다는 자체가요, 행복합니다. 멋진 인생 사시는데 세 군데에서 정신적인 멘토와 비즈니스 멘토와 사회적인 멘토를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그분들의 보약을 먹고 나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마치겠습니다.